컴퓨팅 사고력 심화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앱 인벤터로 앱을 만들어 보고 그 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앱 인벤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앱 인벤터 개발 환경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것,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단계를 적용해서 가족 전화 앱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문제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중학생 A에게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죠.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여러 번 실수를 하십니다. 할머니를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할머니와 같은 노인분들에게는 그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A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앱을 만들어서 할머니를 돕고자 하는데요. 할머니가 쉽게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노인을 위한 앱 디자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노인을 위한 앱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실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상황을 살펴보았으니 실습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 디지털 소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알다시피 세대별로 스마트폰 활용 능력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활용이 힘든 노인분들은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되고 있고 그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앱 인벤터로 한번 쉽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실버 세대를 위한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부터는 실습 화면을 통해 앱 인벤터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앱 인벤터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앱 인벤터라고 한글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가장 위에 나오는 MIT 앱 인벤터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Create Apps를 누르면 이렇게 제가 했던 앱과 계정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폰콜이라고 짓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나면 이렇게 앱 인벤터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디자이너, 블록 이렇게 두 가지의 버튼이 보이는데요. 디자이너 화면은 실제로 앱을 실행했을 때 어떤 화면이 보일지 디자인하는 화면이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나옵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에서 누르게 되는 버튼이라든가 레이블이 됩니다. 우선 버튼을 끌어오고요. 버튼을 끌어온 다음 블록에 들어가서 어떤 버튼들이 생겼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블록들이 있는데요. 이 블록들은 색깔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비슷한 범주끼리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전화 걸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튼 컴포넌트를 총 4개 끌어올 건데요. 첫 번째 버튼은 엄마 전화 걸기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위에 보이는 문구도 엄마라고 바꿔주세요. 버튼 2는 아빠 전화 걸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이름도 아빠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우리가 노인분들을 위해 만드는 앱이기 때문에 전화 요청이라는 버튼을 만들어서
이걸 누르면 문자가 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구조 요청이라는 버튼, 도움 요청이라는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이는 문구도 수정해 주세요. 도움 요청이라고 수정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 앱을 사용할 대상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버튼을 디자인해 볼 거예요. 우선 엄마 전화 걸기, 아빠 전화 걸기 버튼을 직관적인 이미지를 추가해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적절한 모양을 다운로드 받아오면 됩니다. 이제 컴포넌트 아래 미디어에 두 가지 미디어가 올라와 있고요. 이 이미지 파일은 알파벳과 숫자 특정 기호만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맘콜링을 가져왔는데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에는 높이와 너비를 조정해 주면 돼요. 저는 각각 높이는 150, 너비 150으로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크기도 엄마라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아빠 전화 걸기도 마찬가지로 보시기에 직관적인 전화기 이미지와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서 노인분들도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높이와 너비를 조정하였고 아빠 글씨의 글꼴 크기를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요청이랑 그 밑에 도움 요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미지를 추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 글씨가 좀 커 보일 수 있도록 글꼴과 글씨 크기를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아까 엄마 아빠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조정해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노인분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바꾸어 보았습니다. 실버 UI 구성을 완성했고요. 그런데 이 버튼들이 좀 쏠려 있는 게 느끼시죠? 스크린 1에 가면은 수평 정렬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가운데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셜에 들어가서 직접 전화와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볼 건데요. 이 두 개는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래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컴포넌트들을 다 가져왔고요. 이제 블록으로 들어와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어떤 명령들이 수행이 되는지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엄마에게 전화 걸기를 클릭했을 때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엄마에게 전화를 걸 건데요. 전화 컴포넌트를 누른 다음 지정한 전화번호 값을 넣어줍니다. 그 옆에는 전화번호 값을 직접 텍스트 블록에서 타이핑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임의의 전화번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화 걸기 기능이 추가가 되어야겠죠? 전화에 가면은 호출 전화 걸기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엄마 전화 걸기가 완성되었고 아빠 전화 걸기는 코드를 복제한 다음에 전화번호 부분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화 요청 블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전화 요청을 클릭했을 때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정하기 문자 메시지의 메시지 값을 가져오고 그 옆에 전화해줘 손녀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전화해줘 손녀딸. 그리고 아까 위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호출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에 들어가면은 호출 문자 메시지 보내기가 있어서 가져와 주세요. 이제 문자 메시지에
번호를 저장해 줘야겠죠? 지정하기,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값에서 손녀딸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엄마 아빠 전화 걸기와 전화 요청이 됐고요. 도움 요청은 아까와 비슷해요. 복제를 한 후에 전화번호만 아까는 실제 있는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이번에는 119를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화 걸기 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앱이 잘 작동했는지 연결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러링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AI 컴패니언이라는 앱 인벤터와 연결되는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는 QR코드 스캔을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PC 화면과 모바일 앱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AI 컴패니언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AI 컴패니언 앱에서 QR코드가 스캔이 되면 이렇게 PC와 모바일 앱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는 이 버튼들을 직접 손으로 눌러 볼게요. 엄마 버튼, 아빠 버튼, 그리고 전화 요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자가 보내지고요. 도움 요청을 누르면 119로 통화가 됩니다. 이렇게 전화 걸기 앱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할머니가 쉽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노인을 위한 앱을 제작할 때 유의할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시력 저하를 고려해서 폰트를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6에서 18포인트 정도면 적당하겠죠? 두 번째로 인지적 능력이 떨어진 것을 고려해서 한 화면에 여러 기능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기능만 넣어 단순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제어 능력이 떨어진 것을 고려해서 터치 인터페이스를 좀 크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손가락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인분들을 배려하는 앱 디자인을 통해서 디지털 소외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발걸음이 아닐까요? 네, 오늘 만든 앱을 친구들과 공유해보고 수정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수정해보도록 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